공동 직접 침해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공동 직접 침해 논리 전개하는 스타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답안지 쓰실 때 알아두시면 유익하니까 논리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걸 문제요지라고 하는데 보호 필요성. 특허가 A 플러스 B이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A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병이 B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과 병이 이 각각의 실시를 묶어서 특허가 X 효과가 나타난다면 을과 병이 함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X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라는 방법이 있을 때 을은 A 단계만 쓰고 병은 B 단계만 쓰는데 을이 한 다음에 병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을이 A 단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병이 이어받아서 B 단계를 함으로써 그들이 실질적으로 X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특허라는 것은 그 특허 발명의 효과에 대한 독점적 향유를 보장해 놓은 건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특허 발명의 효과는 특허권자만 독점할 수 있는 건데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특허 발명 효과를 누리고 싶으면 권리소진, 특허권자한테 그 돈 주고 사거나 그 물건을 아니면 실시권, 특허권자한테 실시로 내고 실시권을 받거나 이 두 개야 되는데 권리소진도 아니고 사지도 않았고 특허권자 실시로도 나빠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X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거는 특허권의 도입 취지상 막아야 되니까 을과 병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을 필요성이 있다. 특허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스텝 1.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고를 몇 번 해보시면 나중에 저랑 기초GS, 실전GS 할 때 답안지 구성에 대해서 수월하게 좀 목 찾아볼 때 되실 겁니다. 논리 전개식으로 또 각각 목차를 잡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보호가 되는지 이게 현행법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특허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침해나 간접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특허권 행사에서 특허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보면 특허가 A 플러스 B일 때 일부 구성요소 쓰면 이걸 생략이라고 해서 대법원 태도에 따르면 무조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구성요소 완비원칙 AR상 구성요소 일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침해라도 되는지 만약에 얘가 전용성이 없으면 간접 침해는 전용성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간접 침해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단계에 전용성이 없으면 B라는 단계에 전용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A라는 것이 A 플러스 B의 전용품이 아니면 B라는 것이 A 플러스 B의 전용품이 아니면 근데 제가 아까 전제를 방법 발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편한데 A 단계, B 단계로 이루어진 특허 발명이 있을 때 A 단계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병이 B 단계 함으로써 특허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이건 단계잖아요. 물건도 아니잖아. 간접 침해는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전용성이 있어야 되고 물건이어야 되는데 이걸 다 합해서 전용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용품이 아니면 간접 침해로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거를 현행법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 필요성은 있는데 효과를 누리고 있으니까 막게는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은 직접 침해나 간접 침해가 있어야지만 막을 수 있는데 직접 침해도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간접 침해도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다음 가는 게 이거죠. 이런 스타일의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엔 당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라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가시면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보완책입니다. 현행법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 그걸 판례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공동침해입니다. 이게 요건이 두 개입니다. 을과 병이 각각 행위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배관리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을이 지배관리하면서 병 보고 비단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면 병의 행위를 을의 행위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행위를 하고 있어도 전부 다 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을이 A 플러스 B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문헌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배관리론. 복수의 주체가 일부 발명의 구성 요소만 행위하고 있어도 어느 하나의 단일 주체의 지배관리, 지시감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전부를 단일 주체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봐서 그 단일 주체에게 직접 침해를 물을 수 있게 하자. 그게 이제 판례로서 확장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지배관리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라 할지라도 주관적 의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모의해서 나는 A단계 할 테니까 너는 B단계 해라. 우리 이거 합쳐서 A 플러스 B단계 함으로써 X효과 누리자라는 모의하에 개별 주체들이 일부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공정침해로 보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복수 주체가 누군가의 지배관리를 받을 때 아니면 지배관리는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나뉘어요. 특허 발명의 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지배관리를 하거나 서로 모의를 하게 되면 공동침해로 보자라는 판례가 확장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현행법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저 논리단계 순서로 우리 기본서도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례제한들 보시면은 이 기본서의 내용을 또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안지용으로 압축 진술한 내용도 있습니다. 258페이지 1번 문제점. 공동지처침해는 복수주체의 실시행위를 종합해서 특허물 전체의 실시로 인정되면 복수주체에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의하면 모든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된 전체를 실시해도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빈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부가 일부만 실시하면 직접 침해가 안 된다는 그런 빈틈이 생겼다. 이게 이제 문제의지 보호 필요성을 친 겁니다. 보호 필요성과 현행법의 한계를 좀 동시에 친 건데요. 학설. 긍정설은 주관적 공동침해 의사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복수행위를 종합해서 특허 발명 실시가 된다면 공동침해로 보자. 주관적 공동의사가 이거예요. 누구 한 명이 지배관리하에 X효과 누리자라고 해서 한 거. 주관적 의도는 누군가 지배관리는 아니지만 대등한 상태에서 X효과 누리자라고 한 거. 이게 주관적 의도인 거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특허 발명이 나와야 돼. 이 복수주체의 행위로 인해서 A 플러스 B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특허는 나오면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특허 발명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 이게 긍정설. 부정설에 따르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판례는 주관적 긍정설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면, 즉 X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배관리였으면, 아니면 대등한 단계라 할지라도 X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으면, 이걸 다 주관적 의도라고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되고 외형적으로도 특허 발명 구성요소가 완비되는 행위가 일어나면 침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1번 복수주체 중 어느 하나의 단일 주체가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주체의 지배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2번 밑에 줄이죠. 복수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이용할 의사라는 게 우리 X효과 누리자 서로 이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공동침해를 보겠다는 취지를 표현했다. 검토는 이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보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처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완을 하되 지나치게 특허권을 확장하면 산업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처럼 주관적 의도가 있을 때만 확대를 해서 침해로 인정하면 타당하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을하고 병이 서로 간의 실시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X효과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려서 A를 하고 있었고 얻어 걸려서 B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침해로 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까지 확대하면 을이 A를 실시하는 것, 병이 B를 실시하는 것도 다 저해여서 산업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특허 발명 실시하려고 또 아니고 특허 받지도 않은 구성요소를 실시하는데 왜 나보고 특허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산업을 실시 못한다 해갖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면 산업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즉 악의적으로 주관적 의도하에 X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행위만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검토 생각하는데 특허권 보호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침해도 인정해야 될 것인데, 다만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배제하고 외형적으로 A 플러스 B만 되면 다 침해라고 보게 되면 산업이 오히려 부당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 하에서 침해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법례는 보론입니다. 나중에 기초JS나 답안지 작성하는 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된 쟁점을 추가적으로 답안지에 더 쓰는 걸 보론 목차라고 하는데 보론에다가 다만 이건 판례로서 할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위해서 아예 입법으로서 제도적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공동침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직접 침해는 문헌범위, 균등범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용 침해, 생략 침해, 그 다음에 간접 침해, 공동 침해 이런 각각 침해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동 침해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략 침해도 제 기억으로는 최근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 둘은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간접 침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균등 범위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침해가 성립되게 되면 260페이지부터는 침해가 성립됐을 때 추가적으로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즉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가 나옵니다. 오늘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정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57회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57회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가 성립됐을 때 전용 실시권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영혼 없이 쓰셔야 됩니다. 제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은 답안지 영혼 없이 쓰는 목차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기본서를 토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민사상 조치, 두 번째 형사상 조치, 그 다음 민사상 조치도 1-1이라고 해서 보론격 하나 말씀드릴까요? 출원 전 행위에 대해서 이건 특허권에 대한 행위인 거고 민사상 조치는 침해금지 청구 또는 침해 예방 청구도 되죠. 침해금지 청구는 실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침해금지 청구라고 하고 침해 예방 청구는 실시 행위를 할 것 같을 때 하는 게 예방 청구. 그다음에 침해금지 예방 청구는 소송을 거는 것만이 아니라 가처분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하게 되면 훨씬 빨라요. 가처분은 보통 3달 안에 결론이 나오고 소송은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적어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침해금지 청구나 침해 예방 청구할 때에는 부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대 청구가 침해품 폐기 또는 설비 제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이게 침해품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만약에 고의가 있으면은 손해배상의 증액도 가능하다. 징벌적 개념에 따른 증액. 이게 128조 8항이죠. 그 다음에 신용회복 청구.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제가 기본서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실무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답안지에서도 분량상 쓸 칸도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비해서 뭐 비교하면서 실익이 있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건 민법적 내용이고 특별하게 쟁점은 없어요. 형사상 조치, 이거 침해죄 고소입니다. 이거 이번에 개정이 있는데 국법에서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침해죄가 성립됐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돼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고소를 하면 더 확실하게 움직일 거니까 권리잡정에서는 고소를 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그거 국법에서는 고소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제는 고소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고소를 해놓으면 더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의사불벌죄. 그 다음에 출원전이라는 건 뭐냐? 이거 보상금 청구 얘기하는 겁니다. 출원전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받고 나서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원전 모방행위, 이게 특허권에 대한 모방행위, 각각의 조치였습니다. 220페이지에 침해금지 예방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부대 청구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답안지에 써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침해자의 고의가실. 침해금지 청구할 때는 고의가실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근데 1차용입니다. 2차에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2번 손해배상 청구. 얘는 128조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있으면 징벌적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의 증액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 청구. 뭐 사제 강구 명령이라는 것은 신용회복 청구할 때에는 내가 짝퉁 발명을 만들었고 내 발명은 특허 발명과 다르니까 혹시 내 발명의 조악한 품질,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서비스 때문에 특허권자의 서비스를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신용회복 청구입니다. 근데 이 신용회복 청구할 때 죄송합니다라는 것까지는 못하게 해요. 그걸 사제 강구 명령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는 특허권자 행위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인하지 마세요. 이거 상표적 개념이거든요. 오인하지 마세요까지만 하는 게 신용회복 청구지 죄송합니다까지 하는 것은 신용회복 청구 범위를 벗어났다. 이게 사제 강구 명령은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건 1차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답안지에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얘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이제 실익이 있는 건데 특별한 쟁점 없습니다.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우리 특허법은 다 단기짜리입니다. 안날부터 3년인데 부당이득은 그거보다 좀 길 수 있다는데 이거 특허에서는 그런 쟁점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의 가처분. 그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침해 금지할 때는 소송만이 아니라 가처분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 263페이지 입증 책임 도와주는 규정들 이것도 생단문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은 사례제한 두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형사형 조치가 침해죄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거기 우리 1차 때는 침비 허가비에서 정리했었는데 그 쟁점들은 1차 시험용이지 2차에 나오지 않아요. 침해죄 쓸 때 뭐 더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검찰이 침해 제품 다 몰수해 가버릴 수 있다. 같이 써도 됩니다. 양벌 규정 이런 건 다 일체 내용이니까 같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서면 경고는 고의 또는 과실 잡아놓으려고 특히나 고의 잡아놓으려고 침해 행위 하고 있으면 경고해서 고의를 성립시켜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상은 보통 고의범 처벌하니까 고의 만들어 놓으면 좋고 또 손해배상 할 때도 고의 만들어 놓으면 증액 가능하니까 경고장 하나 보내주면 좋을 것이다.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개괄하고 다음 시간에 128조를 중심으로 해서 입증 책임 경감, 그 다음에 가처분 쟁점 간단히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275페이지에 그 침비 허겁이 나머지 쟁점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1차 시험에나 나오는 거지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75페이지 침비 허겁이는 1차 때 공부하셨던 거 단순하게 리마인드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침해 파트까지 끝난 거고 다음 파트가 특유 발명들에 대한 쟁점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특유 발명 쟁점이 끝나면 특허법원과 PCT로서 강의가 이제 종강이 됩니다. 종강은 이제 곧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침해 쪽 끝나면 특유 발명과 PCT 특허법원은 금방 하니까 종강을 하겠습니다. 종강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강의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 둘 중에 하나를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GS 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